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디펜스 브리핑.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유튜브 채널 중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의 군사, 안보, 무기, 국방 소식, 물론 우리나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추려서 브리핑 정리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다탄두 탑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쥐랑3를 시험 발사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최신형 SLBM인 쥐랑3를 시험 발사했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현지 시각 25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타임스는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중국이 지난 22일 보하이만에서 진급 잠수함을 이용해 쥐랑3 SLBM을 내륙의 고비 사막에 있는 모의 표적으로 발사하는 테스트를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2020년대 초에 전력화될 예정인 중국의 4세대 전략원장 탕급에 24발이 탑재될 예정인 쥐랑3는 사정거리 9,000km에 10개의 다탄두 재도립체를 탑재하는 4세대 SLBM으로 중국은 이 미사일의 탄두가 종말 단계에서 회피 기동이 가능한 MARV 방식이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쥐랑3 미사일의 시험 발사는 2018년 7월 이후 네 번째로 중국은 내년까지 이 미사일의 시험 평가를 마친 뒤에 단급 잠수함에 탑재해서 2020년대 중반까지 실전 배치를 마칠 계획입니다. 한편 중국은 쥐랑2 SLBM 12발에서 16발을 탑재하는 진급 잠수함 6척에 이어서 쥐랑3 SLBM 24발을 탑재하는 단급 잠수함 6척을 확보해서 오는 2030년대 초까지 미국과의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 균형을 달성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지금 핵 전력을 급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보하이만, 즉 바레만이죠. 바레만에서 진급 잠수함에 탑재한 SLBM을 발사해서 서쪽의 고비 사막에 날려보내서 성공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 이 쥐랑3가 얼마나 무서운 미사일이냐. 일단 9,000km를 날아간답니다. 9,000km 같으면은 지금 현재 동해나 이런 곳에서 미국을 공격하기는 좀 빠듯하지만, 여기 중국 같은 경우는 굳이 동해로 안 들어와도 바로 여러 해군기지, 이 상하이에 있는 닝보 동해함대 기지라든지 아니면 그 산샤에 있는 남해함대 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북한하고는 좀 다르죠, 상황이. 그래서 이제 태평양으로 가서 쏘면은 미서부 또는 미중부 더 하와이 쪽으로 들어가서 쏘면 미동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쥐랑3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사정거리 9,000km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재도립을 할 때, 즉 도립을 할 때 쪼개지는 다탄두 미사일인데 무려 10개로 쪼개진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주장에 의하면 10개로 쪼개지는데 쪼개져서 각각 다른 목표를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다탄두 미사일은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쪼개지는 겁니다. 그냥 쪼개져서 불특정한 곳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워싱턴 DC 쪽에 보내가지고 그걸 이제 대충 쪼개서 불특정한 곳으로 공격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핵무기이기 때문에 쪼개지면 그 중에서 한 개, 두 개만 실패를 해도 그 인접 지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 위험하죠. 그게 바로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북한이 이 정도를 달성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가 이제는 쪼개집니다. 쪼개지면서 이것을 그냥 쪼개지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목표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 DC 상공에서 쪼개져 가지고 뉴욕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는 리치몬드로 들어가고 하나는 필라델피아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쪽으로 또 워싱턴 DC에서도 펜타곤으로 들어가고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목표를 지정할 수 있는 이 단계가 두 번째 단계고요. 이 쥐랑3가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 이건 뭐냐? 각각 다른 목표로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팩3나 이런 것들이 요격하러 올라오겠죠. 그 요격을 피하기 위해서 회피 기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 세 번째 단계인 재도립 단계에서 회피 기동을 하는 이런 다탄두 미사일을 개발했고 그게 바로 이 쥐랑3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려 10개나 쪼개진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미국과 소련, 지금은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서
이 재도입하면서 회피 기동하는 이 MARV 단계까지는 가지 말자. 이렇게 협정을 한 상태인데 중국은 그 전략무기 감축협정에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마구 그냥 기술 개발 있는 대로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그럼 우리도 이제 INF에 이어서 이 전략무기 감축협정 스타트 이것도 지금 안 하겠다. 우리도 기술 있는데 하겠다 그냥. 그러니까 무기체계 경쟁, 암스 레이스, 군비 경쟁 한번 해보자. 니들도 과거 소련처럼 한번 우리하고 경쟁해서 한번 넘어져 봐라. 이렇게 가는 것이죠. 따라서 중국을 이제는 미국의 상대가 러시아가 아니고 중국이라면 사실은 러시아와 전략무기 감축협정의 그런 그 발목에 잡혀가지고 중국과의 핵무기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INF 폐기하고 전략무기 감축협정의 뉴 스타트 폐기하고 하는 거 저는 아주 잘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중국이 이것을 2020년대에 다 개발해가지고 이제는 진급 잠수함에 6척 그리고 단급 잠수함 6척 해가지고 12척의 이런 전략미사일 잠수함 만든다고 하니까 미국이 상당히 고민스럽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며칠 사이에 러시아제 항공기들이 세계 곳곳에서 연달아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란 공군의 핵심 자산인 미그 29 전투기가 어제 추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정기 정비를 마치고 시험 비행에 나섰던 이란 공군의 미그 29 전투기가 북부 아르데빌주의 산악지역에 추락했다고 이란 관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르데빌주와 가까운 동아제르바이잔주의 안보 담당 관리는 IRNA에 추락한 전투기는 갓 수리를 마친 상태였으며 아침 바쿠리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가 오전 9시께 추락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추락한 기체는 이란 서북부 터키 인접 지역의 타브리즈 공군기지에서 약 20여 대가 배치된 미그 29A 기종으로 추정되며 이번 사고는 지난 2016년 기체 결함으로 미그 29UB 기체가 추락한 이후에 3년 만에 발생했습니다. 이란은 1990년대부터 러시아로부터 30여 대의 미그 29 전투기를 도입해서 현재는 25대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제 제재와 예산 부족 등으로 심각한 가동률 저하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러시아에서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과 중형 수송 헬기 밀 8이 추락하는 등 크리스마스 기간 중에 러시아제 항공기들이 기체 결함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겪으면서 메이드 인 러시아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 자, 이란이 미그 29A, 그러니까 북한도 미그 29A 똑같은 거예요. 이란하고 북한하고 지금 똑같은 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갓 수리를 마친 상태에서 이륙을 했는데 추락했다. 그럼 뭐 수리를 잘못했든지 정비를 잘못했든지 아니면은 기체 자체가 지금 너무 수리를 해도 안 될 만큼 노후됐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아침에 추락했으니까 아직 뭐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그 29로는 보기 드물게 2인승이에요. 2인승이 오늘 추락을 했는데 아마 조종사 훈련용 뭐 그런 기체 뒤에 뭐 교관 조종사 타고 뭐 그렇게 훈련하는 기체쯤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기체들입니다. 이 2인승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래도 이란이 이렇게 미국에게 대항하면서 전투기 전력 부족한데 그들로서는 정말 소중한 미그 29 전투기 이렇게 추락을 해서 참 심심한 애도를 표하는 바인데 아무튼 이란이 제가 애도를 표한다는 게 진심은 아닙니다. 이란은 지금 북한과 더불어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특히 우리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하게 되면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안보를 우리 청해 부대의 장병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나라들의 군사력은 빨리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조종사는 뭐 안전하게 탈출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건 다행이고요. 뭐 지금은 부상 중에 있다고 하지만 조종사는 쾌유하길 바라고 이 전투기는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러시아 수호이 57 어제 추락했다는 브리핑 제가 해드렸는데 또 이 미그 29 또 추락하고 또 지금 시베리아에서 밀 8 헬기가 또 추락했답니다. 불시착했답니다. 불시착하면서 옆으로 또 넘어졌대요. 자, 그러니까 이 러시아제 무기 계속 체면을 구기고 있는데 계속 더욱더 체면을 구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로켓 공격을 시도했으나 아이언돔 시스템에 의해서 저지됐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세 번째 선거를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 지구에서 발사된 로켓포 공격을 받았으나 로켓탄 모두가 요격됐다고 AP통신이 현지 시각 25일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소속 리쿠드당 예비선거를 앞두고 이스라엘 남부 도시 아슈켈론에서 선거 유세 중이었는데 이를 노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아슈켈론 유세장을 향해서 여러 발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아슈켈론을 포함한 이스라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하누카를 맞아 축제를 즐기고 있던 이스라엘 남부 도시 곳곳에 가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서 로켓이 발사된 것을 즉각 파악했으며 아이언돔 요격 시스템을 이용해서 로켓 전량을 완벽하게 요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 사흘간 집중된 450발의 로켓을 90% 이상 요격한 바 있으며 이번 요격 성공을 통해서 또 한 번 아이언돔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또 이 네타냐후 총리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데 그 총리를 암살할 목적으로 이렇게 그 로켓발을 다량 발사를 했고 그것이 이제 그 도시뿐만 아니고 남부 지역의 여러 곳을 향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사를 했는데 이 아이언돔들이 다 요격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뭐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도 이 아이언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사실은 우리 공군이 아이언돔을 도입을 해서 한국을 다 방어하면 어떨까라는 것들을 사실은 한 10년 전에 굉장히 깊게 연구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도 뭐 사실 그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그때 육군하고 공군하고 경쟁을 했었습니다. 육군은 독일의 그 만티스라고 하는 그 기관포 체계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방어하자. 공군은 아이언돔을 도입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아이언돔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이게 계획이 폐기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전국토를 지키려고 하면은 아이언돔 시스템이 한 80여 개 포대가 있어야 된답니다. 80여 개 포대. 그런데 한 개 포대당 당시 연구 결과는 한 1,000억 원 정도 하니까 이게 뭐 도저히 예산상으로 이거 받쳐주지 않는다, 안 된다 해가지고 안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80여 개 포대가 있으면 우리나라를 대충 다 지킬 수 있다. 그런데 한 개 1,000억 원이면 8조 원 아닙니까? 8조 원. 자, 8조 원 예산 가지고 있으면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그런 북한의 로켓포 공격이라든지 또는 포탄 공격이라든지 또 일부 탄도탄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거로 대부분 다 막아낼 수 있다. 이거 예산이 부족해서 못 만든다. 이거는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퍼뜩이 이제 좀 그 진보 관련한 분들은 야, 그 뭐 강바닥 파는데 22조 원 썼다는데 그거로 하면 되지. 또 좀 보수적인 분들은 야, 뭐 북한에 지금 뭐 철도하는 거 114조 원에 든다는데 그거 진짜 눈꼽만치만 떼가지고 해도 되겠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가 예산, 우리나라 국가 예산 540조 원 이상인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충분히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지입니다. 그리고 각 군이 밥그릇 싸움 하지 않고 그 밥그릇 싸움 하는 것을 위에서 딱 보고 야, 이게 더 좋잖아. 쓸데없는 숟가락 놓지 마. 여기에는 밥그릇 다 떠나서 이게 더 좋아 라고 하는 그 위에서 딱 그것을 바른 시각으로 결정 지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8조 원, 뭐 아이언돔 제가 도입하자 이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8조 원으로 우리나라를 다 지킬 수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지킨다. 이건 정말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정도 돈으로 우리를 다 지킬 수 있다면 정말 한 번 더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고려해봐라 라는 말씀을 우리 군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계속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